네, 안녕하세요. 모터래프 신승영입니다. 오늘도 자동차 관련된 이런저런 소식들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한 일주일 동안 좀 시간이 비었는데 카더라는 그 이름 그대로 모터래프 편집 방향과 다른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들이 반영된 점들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기사 한 주 정도 제가 미뤘었는데요. 기사들을 좀 간략히 살펴보고 소식들을 전할까 해요. 이제 기사들이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전해드린 기사가 코나 화재와 관련된 리콜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지난주 제가 전해드린 마지막 기사를 일단 간단히 보고, 이게 코나 EV 화재 공방, 화재 진실 공방이었는데 현대차는 이제 배터리에 셀 제조 불량이 발생했다라고 했고, LG화학은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반박을 하고 나서 이 양측의 입장이 어떻게 부딪힐까라고 공방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이슈가 터집니다. 바로 볼트 EV가 화재가 나죠. 미국에서 이제 볼트 EV가 화재가 나는데, 불난 위치란 말은 뭐 배터리에서 코나와 비슷하다라고 해요. 사고가 코나와 비슷하게 화재가 시작됐다고 하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이제 쉐보레 볼트 EV 화재를 조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쉐보레 볼트는 모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LG화학에서 배터리를 제작하고 있죠. 볼트 EV 화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접수된 것만 한 3건 정도라고 하는데, 배터리에서 이제 배터리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지금 이제 요와 관련해서 이 이슈까지 코나 EV에 이어 쉐보레 볼트 EV까지 이제 화재 관련 이슈가 터지면서 LG화학에게 굉장히 좀 불리한 불리한 분위기로 상황이 넘어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 전까지는 코나에서만 불이 많이 났을 때, 지금 뭐 리콜 발표 이후에도 불이 더 추가적으로 2건이나 났죠. 코나 EV에서만 불이 났을 때는 야, LG화학이 잘못이냐, 현대차가 잘못이냐, 현대차의 BMS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 잘못이냐, 약간 설왕설래 입장이 굉장히 팽배하게 맞섰는데, 이 쉐보레 EV 볼트까지 화재가 발생하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조사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위기 자체가 LG화학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서 LG화학이 영향을 좀 받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최근 국내에서 국립과학수사원이 지목한 코나 일렉트릭의 발화점과 유사하다, 이렇게 NHTSA 그렇거든요. 이 두 가지 이슈가 터지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앞으로 어떻게 이게 해결될지도 굉장히 많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만 터진 게 아니에요. 그에 앞서서 보시면 여기 있다. BMW 포드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배터리에서도 화재 위험이 리콜로 됐습니다. 이번에는 삼성 SDI예요. 삼성 SDI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BMW가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된 PHEV 배터리 팩을 리콜 조치한다. 대상은 330E, 530E, 745L 롱 휠베이스죠. E, X3, X5, 컨트리맨 등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적용된 배터리를 이제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PHEV에 탑재된 배터리 팩에서 화재 위험이 있다
라고 지적을 했고, 해당 배터리는 삼성 SDI가 공급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LG화학만 문제가 있는 건가 싶었는데, 삼성 SDI에서 납품한 PHB 배터리, PHB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이 좀 작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 위험이 발생했다라는 있다 지적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리콜 조치를 준비하고 있고, 입장을 곧 발표할 것이다. BMW 코리아도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삼성 SDI는 뭐 앞서 올해 8월에도 포드 쿠가 PHB에 적용된 이제 배터리를 리콜했고, 포드에서는 이스케이프 출시를 연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드 쿠가 PHB, 이스케이프 PHB에 적용된 배터리 팩도 문제가 돼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화재 논란 뭐 굉장히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게 전기차 배터리 PHB 배터리에 대한 가장 큰 이슈예요. 근데 뭐 리튬이온 배터리 자체가 하이브리드 때도 그렇고 PHB 때도 그렇지만 화재에 대한 위험은 항상 따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PHB 시대로 넘어가면서 아무래도 가장 관건이 됐던 게 두 가지 이슈 중에 하나는 빠른 충전, 급속 충전. 뭐 지금 포르쉐 타이칸에서도 나왔고 다른 브랜드들도 말하고 있지만 이제 굉장히 전압을 높여가지고 빠른 단시간 내에 충전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그러니까 한 번에 충전해서 몇 킬로를 갈 수 있느냐. 뭐 예전에는 뭐 120km, 180km, 200km 남짓했던 전기차들이 지금은 뭐 400km, 어떻게 보면 480km, 뭐 이렇게 500km 가까이, 혹은 뭐 컨셉으로 보면 막 1000km까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터리 용량이 점점 커지고 점점 더 빨리 단시간 내에 급속도로 충전을 하다 보니까 배터리의 성능을 좀 극한으로 뽑아내려는 성향이 있어요. 뭐 제조사에서도 그럴 거고 배터리 생산자에서도 그럴 거지만 서로 이제 배터리 성능을 높이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에서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배터리의 1회 충전, 작은 용량, 부피가 작고 무게가 작은 배터리를 가지고 극한으로 성능을 뽑아내기 위해서 가장 긴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단기간 내에 엄청나게 빠르게 이제 충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의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거는 이제 배터리만 봤을 때 그렇고, 충전 관련해서 이제 그 충전기에 대한 이슈도 최근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전기와,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쓰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핸드폰을 그냥, 핸드폰은 어느 정도 대중화된 상황이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뭐 차데모, 삼상 이런 다양한 충전 방식도 있었지만 이 BMS와 연동해서 충전기에 대한 그 프로그램, 뭐 적합한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궁합 정도의 이런 프로그램 밸런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이 충전기가 각 제조사의 그 적합한 수준을 못 맞추는 경우도 있다라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국내 경우에는 이제 좀 영세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사,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드는 제조사에서 기술 소스를 좀 많이 오픈을 안 하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 소스를 오픈한다고 하더라고요. BMS 시스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충전 프로그램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뭐 과충전이 될 수도 있고 80%딱 맞춰서 충전이 안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충전기에 대한 이슈도 뭐 국내는 물론 유럽과 미국에서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다. 만약에 테슬라는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차에 딱 맞춘 그 슈퍼차저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충전 시간이라든가 뭐 용량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트러블, 뭐 미스가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전기에 대한 이슈도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관련해서 워낙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최근에 불이라고 해야 되죠. 화재가 연달아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구매에 대한 욕구가 최근 들어서 좀 굉장히 좀 식어가는 분위기이긴 해요. 앞서서 이제 전기차를 사야겠다, 전기차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지만 전기차 충전에 대한 혜택이 점점 줄어들고 구매에 대한 혜택도 많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기차가 화재까지 잘 일어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구매 니즈가 굉장히 줄어드는 분위기가 있고, 그에 따라서 오히려 뭐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내연기관 중에서도 조금 더 저렴한 내연기관 차량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이 전기차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기사를 좀 보내드릴게. 이거는 뭐 배터리와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지만 오늘 좀 출시된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드디어 험머 EV에 대한 전반적인 디자인 스펙 재원이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나왔던 험머 같은 경우에는 험머 브랜드 차량이 있었잖아요, SUV로. 근데 이제 GMC 산하 순수 전기차로 출시가 됩니다. 이제 GM의 최신 얼티넘 배터리 시스템과 자체 개발 유닛인 얼티넘 드라이브. 근데 얼티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LG화학과 GM이 공동 합작해서 만든 그 합작사에서 만드는 게 얼티넘 배터리고요. 배터리 자체에 대해서는 뭐 LG화학이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고 있고, GM 자체 개발한 드라이브 유닛인 얼티넘 드라이브가 탑재됐다. 얼티넘 드라이브는 2개 유닛, 전륜, 후륜 2개 유닛인데 총 3개의 전기 모터. 이거는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 때 발표한 대로 이제 모터 2개를 뭐 앞에 두고 뒤에 하나를 두는 이렇게 세 가지 모터를 활용해서 최고 출력 1000마력, 최대 토크 엄청난 많이 넘는 최대 토크 수치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이 사륜구동 시스템이 더해져서 오프로드 퍼포먼스를 확보했다라고 해요. 800V 배터리와 고속 충전 시스템이 탑재되어서 1회 충전으로 563km를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고속 충전 시스템 그리고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를 위해서 배터리 성능을 극한으로 뽑아내다 보니까 내구성, 안전성, 신뢰성 부분에서 약간 물음표가 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차량이 등장했다. GM 같은 경우에는 이 험머 EV를 중심으로 관련해서 다양한 그 픽업 SUV들을 픽업 그리고 SUV 라인업들을 선보일 거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전기차 시장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대각선 주행이 가능하게 한 크레버크 사륜 스티어링 시스템. 이게 타이어가 앞에 이렇게 돼 있으면 뒷 타이어도 이렇게 해서 앞뒤 이렇게 그 전륜 후륜 이렇게 해서 대각선으로 이제 차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그런 조향 시스템인데, 얼마나 성능을 보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보면 그 뭐 벤츠나 아니면 뭐 유럽의 아우디나 아우디 Q8, 뭐 벤츠 S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 조향 방향을 속도에 따라서 이제 뒷바퀴 조향 방향을 같이 하거나 따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뒷바퀴 방향을 따로 할 경우 요렇게 앞바퀴와 뒷바퀴를 요렇게 조향 방향을 갖출 경우 선회 저속에서 유턴을 하거나 원형을 그릴 때 굉장히 좁은 각도에서 돌 수 있고, 이 각도를 크게 이제 각도를 이렇게 돌 때는 고속에서 코너링의 안정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조향 뒷바퀴 후륜 조향 시스템이 이제 고급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험머 EV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뭐 더 한 단계 진화한 사륜 스티어링 휠 그런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해요.
오프로드에 조금 더 이제 그 특화된 느낌이라고 하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말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시면 저희 인스타그램 보시면 이제 관련 사진들 많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이야기는 뭐 LG화학, 삼성 SDI에 이어서 최근에 출시된, 최근이 아니라 오늘 정보가 공개된 험머 EV까지 좀 다뤄봤는데, 아무래도 최근 전기차 뭐 배터리가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다루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LG화학 배터리가 원인이다, 현대차의 BMS가 원인이다, 아니면 뭐 삼성 배터리가 원인이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PHEV의 배터리가 좀 문제가 있다, BMW와 포드 리콜을 한 거는 확정이 됐는데, LG화학과 현대차 그리고 쉐보레 볼트 요 관련된 조사는 조금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뭐 그와 관련해서 다양한 전기차들이 살짝 주춤하지 않을까,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연이어 발생하는 이 화재 사건,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뭐 그 다른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가 아니라 다른 소재의 대체 소재를 많이 사용하는, 혹은 과거에 좀 뭐 메모리 효과처럼 성능이 좀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보장됐던 니켈 중심의 배터리도 다시 좀 이제 올라오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추이가 어떻게 바뀔지도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주일 만에 방송을 했는데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한 15분 정도 봐주시고 계신데, 카더라와 이제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서 봐주시고 계세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고 다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모토래프 신승엽이었습니다.